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부터 5%가 넘는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오히려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그만큼 최근에 강한 변동성 보여줬잖아요. 물론 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겹게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구간이다.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잘 끌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은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중요하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강한 상승 이어갈 수 있게끔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삼성전자가 고점인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죠. 삼성전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했잖아요.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16%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렇듯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은 계속해서 호황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니죠. 파운더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요. 물론 지금은 적자예요. 하지만 AI가 피지컬 AI, 에이전트 AI로 넘어갔을 때 CPU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CPU에서도 쇼티지가 나올 거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쇼티지예요. 이미 TSMC의 수주 잔고는 포화 상태죠. 당연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더리에 수주가 쏠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적자 사업이었었던 파운더리가 흑자 전환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신고가 랠리,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삼성전자 겁을 먹고서 매도를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전량 매도를 한다면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한다? 그거는 말리면 안 되죠. 내가 수익을 가져가겠다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을 마련하겠다는데 당연히 해야죠.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비중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니까 매도를 던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변동성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비중 조절이 아니라 패닉셀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매도를 던지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아가신 주주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관망을 하신 주주분들이 많을까요? 관망을 하신 주주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강한 반등 보여주니까 매수를 하려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6월은 월말, 분기, 반기, 리밸런싱이 모두 다 겹치는 한 달이에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변동성은 위로든 아래로든 강하게 나오겠죠.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위아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지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오늘 시장도 삼성전자 장 초반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윗꼬리 음봉 캔들이 달리면서 그 상승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아랫꼬리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이 그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양봉에
조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이러한 변동성에서 리스크를 낮추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 없이 주가만 본다면 후회가 남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모든 주주분들이 내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반등을 했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기준이 없이 주가만 보고서 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 변동성이 체결수량이 동반된 움직임인지 확인해야 돼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움직임은 언제라도 반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조급하게 매도를 던질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조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한 타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선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을 볼 때는 단순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 중요해요. 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그 구간에서 큰손 세력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다는 거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큰손 세력들이 그 구간에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리밸런싱에 들어갔다는 거니까. 물론 수급상에서는 외인들, 기관들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매도를 던지면서 변동성을 만들기도 하고 매도를 하다가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 주주분들이 수급을 보면서 타점에 대응을 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수급에서 이격을 좁히는지 아니면 이격을 벌리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을 메이저 증권사가 만들고 있는지는 확인해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의 움직임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외국계 증권사가 물량을 담아갔나요? 아니죠. 리밸런싱을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매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들의 매수 강한 상승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는 저점을 받쳐줄 수가 없다고요. 왜?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 급하게 매도를 던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차장구까지 보면서 공매도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면 정확한 타점의 대응들을 잡아갈 수 있겠죠. 물론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삼성전자에서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신호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다고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에서는 이러한 대응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언제 매수를 할 건지 어디서 리스크를 낮춰갈 건지 타점의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위에 연락처 남겨놨어요.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언제 매도를 할 건지 원 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을게요. 왜냐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호를 잡아갔을 때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은 종목 안에서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 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삼성전자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은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최소한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도 꼭 신호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선물로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 리밸런싱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특히 최근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은 윗구간의 매물대 때문에 이 변동폭이 훨씬 더 커진 상태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윗구간의 매물대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게다가 이 종목은 이란 전쟁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물론 종전이 코앞까지 다가온 만큼 주가는 상승을 했죠.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봤기 때문에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러한 종목들은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항상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 하나는 더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 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